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음식을 입안에서 자르고 또 분쇄해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우리 얼굴 형태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하게 늙기 위해서는 치아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용하는 게 필수적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치아의 구조와 기능, 또 치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용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매일 양치질을 하면서 치아를 살펴보긴 하지만 사실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치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치아는 크게 치관과 치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치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서 치아의 머리 부분입니다. 음식을 씹는 기능을 하고요. 치근은 치아의 뿌리 부분으로서 치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잇몸 뼛속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치관의 표면은 우리가 인체 내에서 가장 단단한 스케줄이 잘 되어 있는 범낭질이라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혈관이나 신경은 없기 때문에 감각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 내면에는 우리 치아의 성분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아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상아질은 범낭질에 비해서 구조는 조금 덜 단단하며 약간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신경과 혈관은 없지만 압력을 통한 감각 기능이 조금 있어서 약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의 뿌리 부분인 치근을 감싸고 있는 시멘트질이 있는데요. 여기는 혈관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의 뼈와 성분과 강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가 정말 복잡하네요. 치아가 하는 역할도 다 따로 있다고 하던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을 씹는 저작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정확한 발음, 미소와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래도 치아는 음식을 씹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치아별로 그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앞니는 과일처럼 음식을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송곳니는 음식을 찢는 역할, 작은 어금니는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요. 큰 어금니는 맷돌과 같이 음식을 갈아서 삼키기 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어금니 중에서도 첫 번째 큰 어금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 큰 어금니는 6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맹출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고 또한 유치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네,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세분화된 역할이 다 있는데 사랑니는 그런 역할이 없어서인가요? 왜 사랑니는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랑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과에 가면 발치를 많이 권유받습니다.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경우를 보면 첫째, 사랑니가 잘 관리되지 않을 때, 사랑니로 인해서 그 주위 치아가 약해졌을 때, 아니면 사랑니 자체 내에 치아 우식이 생기든지 치아 주위염이 생겼을 때 발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교정 치료를 받을 때 계획상 사랑니를 뽑아야 될 때, 또한 사랑니에 건원한 물혹이 뼈 내에 생겼을 때도 발치를 하게 되고요. 사랑니가 다 있지만 아래 위 관계가 좋지 못해서 저작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사랑니를 발치하라고 권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사랑니가 불편하면 많이 불편하고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랑니를 뽑는 것이 환자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치아 건강이 중요할 텐데요.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잘 못 먹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몸에도 어떠한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치아는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1차 조직인데요. 건강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소화 기능 장애로 인해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불편해 한쪽으로만 식사를 한다면 한쪽 근육이 발달해 안면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치아가 없어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근력 약화와 함께
치조골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얼굴 안보가 짧아져 다른 분보다 주름살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노화처럼 많이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는 양치질과 상관없이 치아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이유는 우리 치아의 범랑질은 pH 5 이하가 되면 산성도로 인해서 치아가 부식이 일어나는데 위산은 그보다 더 강한 상승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치질과 상관없이 치아에 부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무시기 전 과식이나 3시간 전 음식 섭취를 삼가해 주시고 알코올이나 카페인 등을 삼가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몸이 좀 안 좋거나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만 보여도 바로 병원에 가게 되지만 이상하게 치과 치료는 차일피일 미루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미루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초기에 잇몸병으로 약간의 통증과 불편이 있어도 조금만 지내면 없어지기 때문에 내 병이 다 나았구나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 진통제나 소염제를 드시면 더욱더 쉽게 회복되기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만성 치중의 특성상 아프다 나았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병은 갈수록 깊어지게 되며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를 느꼈을 때는 이미 병이 많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소실된 치조골은 평생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는데요. 올바른 치아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아 관리 최고는 예방입니다. 건강한 식단,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올바른 칫솔 방법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올바른 칫솔 방법을 말씀드리면 333이라 해서 하루에 3번, 식사한 뒤 3분 이내에 3분 동안 양치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규칙적인 칫솔질 방법도 아주 중요하지만 한번 양치할 때 꼼꼼하면서 세심한 양치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이를 닦을 때는 두서 없이 여기저기 닦지 마시고 순서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닦아주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양치하시면 빠뜨린 데 없이 자기 치, 연염을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양치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치아는 나이가 들어 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젊을 때 가지고 있던 치아 문제가 가속화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평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아와 잇몸 질환 여부를 잘 체크하시고요.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이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6세부터 나기 시작하는 연구치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해야 하는 만큼 어릴 때부터 꼼꼼하게 치아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치아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아 관리 요령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역류와 치아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용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역류아기 치아가 성인 치아와는 일단 개수부터가 다른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성인의 치아 개수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아랫니, 윗니 각각 14개씩 28개입니다. 하지만 유치의 치아 개수는 아랫니, 윗니 각각 10개씩 20개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영구치의 차이 때문인데요. 보통 유치가 빠진 자리에 영구치가 올라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어금니는 유치에 탈락 없이 바로 영구치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구치는 작은 어금니까지는 유치가 탈락한 후 맹출하게 되지만 큰 어금니는 유치 탈락 없이
바로 영구치가 맹출하기 때문에 개수의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보통 만 5세에서 6세가 되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잖아요. 그런데 유치가 빠진 자리에 새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유치가 빠진 자리에 영구치가 맹출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유무 확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영구치가 많이 맹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잉치라 불리웁니다. 특히 위턱, 앞니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잉치는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운 7살이란 말이 있죠. 아기들이 7살 정도 되면은 윗 대문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문이는 붙어서 이쁘게 나지가 않습니다. 둘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틈은 옆 작은 대문니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대문니가 맹출하였음에도 큰 대문니 사이에 틈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과잉치의 여부를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과잉치가 있다면 조기에 과잉치를 제거해 줘야만 정상적인 치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세심한 관찰과 또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유치는 영구치에 비해서 약하고 또 충치에 걸릴 확률도 높은 편인데 사실 유치는 어차피 빠지는 거니까 꼭 충치 치료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요? 예, 충치균에 약한 유치에 충치가 생기게 된다면 염증이 치아를 뚫고 잇몸을 뚫고 뼈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뼈 속에서 자라고 있는 영구치에 영향을 주어 영구치 색깔이 황색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치가 너무 이런 시기에 손상되거나 손실되어 버린다면 치아 사이에 공간이 부족해져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져 치아는 덧니의 형태로 난다든지 아니면 삐뚤삐뚤한 부정교합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치 때 부치가 없어 앞니로 식사를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면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주걱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유치도 반드시 치료해 줘야만 이 모든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유치인지 영구치인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치아가 유치인지 영구치인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구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유치와 영구치가 혼재되어 있는 시기에는 그 어려움이 정말 더해지는데요. 일단 영구치는 유치에 비해서 크기가 크고 색깔 또한 조금 노란빛을 많이 띠게 됩니다. 유치는 3세 이전에 다 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는 모든 치아는 영구치라고 판단하시면 바른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치가 빠지지 않고 치아가 나르다도 그것은 영구치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네, 아랫니 유치가 빠지기도 전에 영구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치열이 어긋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유치가 빠지기 전에 영구치가 올라와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아래 앞니의 경우 유치가 빠지기도 전에 영구치가 혀 안쪽에서 올라와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치과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치를 발치하면 안쪽에 있던 영구치가 혀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의 치열은 영구치와 많이 다른데요. 유치를 가지고 있을 때 치아가 듬성듬성 나 있으면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유치가 너무 이쁘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것은 조금 부정교합의 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치가 빠진 자리에 영구치가 올라올 자리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치아가 올라오면서 삐뚤삐뚤하게 올라온다든지 뺨이나 혀 쪽에서 덧니 형태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빠른 치과 검진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유아기에도 연령에 따라서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유치는 만 6개월이 되면 나기 시작하는데요. 유치가 나기 전 6개월 전이라도 유아의
입안을 따뜻한 거즈로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난 이후 양치질에 대한 대비하는 것도 있고요. 입안을 깨끗이 하면 구강 건강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치가 맹출해서 6개월 이후 만 18개월 정도엔 유치가 맹출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따뜻한 거즈를 사용해서 입 안을 깨끗하게 닦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2, 3세가 되면 치아가 어느 정도 낫는데요.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 잘 때 입안에 야구르트나 우유, 단 음식들을 물고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한 치아 우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습관은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음식을 먹고 난 잠든 뒤에 부모님께서 안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치아 관리는 당연히 평소 식습관부터 바로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 치아에 잘 달라붙고 또 먹고 난 후 찌꺼기가 오래 남는 음식은 되도록 자제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고 또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부모의 세심한 관리와 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춘 건강 프로젝트 건강업, 물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잇몸이 붓거나 양치를 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죠. 아프지 않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런 증상은 잇몸이 보내는 응급신호라고 합니다.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는 치주 질환 때문인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국민병이라 불릴 만큼 발병률이 높은 치주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용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이 치주 질환을 치주병 혹은 잇몸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치주 질환은 어떤 건가요? 네, 치주 질환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치연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연염은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상태로서 연조직에만 국한된 병을 일컫고요. 이 병이 더욱 진행돼서 치아 주위에 뼈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이 나무가 가지가 끊기고 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태풍이나 외력에 의해서 나무 주위에 흙이 유실되면 나무 뿌리에 힘이 없어져서 나무가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로 치아는 건강하지만 치아 주위에 있는 뼈가 없어지면 치아 뿌리가 약해져 치아가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치주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잇몸은 붓고 아프며 치아가 흔들리면서 치아 주위에 고름이 잡히고 심지어 치아를 발치하기도 합니다. 네, 이 치주 관련 질환은 감기만큼이나 흔하고 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치주 질환을 방치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왜 방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치주 질환은 초기나 중기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며칠 정도 아팠다가 이내 그 증상이 없어지곤 하는데요. 사실 이러면서 치주 질환은 병세가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듯 치주 질환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진행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어 발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치주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사람은 건강한 섭취를 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면역 기능이 저하되므로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고요. 근래 논문들을 살펴보면 치주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잇몸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혈전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막아 심장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치주 질환을 가진 산모의 경우 조산대구나 저체정아를 낳을 확률이 7배나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저는 감기처럼 흔하다고 해서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험한 질환이었군요. 치료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치연염은 증상이 비교적 가벼워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한 치석 제거만으로도 그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염증이 잇몸을 넘어 치주인대와 치조골까지 진행된 치주염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케일링 치료를 마친 이후 잇몸을 절개한 후 염증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만 하며 치조골 성형술까지 시행해야 합니다.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내렸다면 주위 치아로 번지지 않게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 한 번 손상된 잇몸은 치료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나요? 치과에서 치주 치료는 치아 주위의 염증을 깨끗이 하고 환자분께서 치아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으로 인한 뼈 손상은 평생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풍치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치주염으로 인한 골 흡수가 계속 진행된다면 해당 치아가 발그되지 않는다면 골 흡수는 주위 치아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만성 치주염도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옆에 치아들이 줄줄이 넘어지면서 뽑혀지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 발치 기준은 치아가 얼마나 많이 썩어나져 있지만 치아를 받치는 치조골의 양이 얼마만큼 남아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치주 질환은 40대 이상의 90%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에 잇몸 관리를 잘 못한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치주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치아 관리는 물론 잇몸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치아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필수입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치아 관련 상식과 또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용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이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스케일링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이 왜 중요한 건가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풍치와 충치를 일으키는 치태, 즉 프라그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태는 쉽게 말하면 음식 찌꺼기, 침, 세균이 뭉쳐서 만들어진 세균 덩어리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똥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칫솔로서 제거해야만 되는데요. 치태가 오랫동안 입안에서 무기질 성분과 뭉쳐 돌처럼 굳어진 것이 치석입니다. 치석은 양치질로는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서 기계적으로 제거해야만 하는데요. 이것이 스케일링의 과정입니다. 이에 뿌리에 붙은 치석은 독소를 분비해서 치아를 받치고 있는 치조골을 녹여 치주 질환에 가속화시키므로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고요. 요즘은 또한 스케일링은 연일에 의료 보장을 받기에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이전보다 스케일링을 받는 환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칫솔질도 자주 하고 또 치과에서 깨끗하다고도 하는데 치아가 시리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치아가 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치아 옆면이 닳아서 내면이 바깥에 드러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치아의 옆면을 손톱으로 살짝 만져보면 곰이 패인 것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치아의 옆면이 단단한 범랑질로 쌓여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칫솔질 습관으로 인해 치아에 홈이 패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홈을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홈은 더욱 깊어져 치아 우시, 치아의 염증을 일으키며 심지어 치아가 부서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아에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그 홈을 메꾸어주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TV를 보면 가끔씩 소금으로 양치질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 소금 양치질 정말 도움이 될까요? 예,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간요법으로 건강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치약이 없던 시절이기도 하죠. 하지만 소금은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와 염증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대중탕에 가면 입구에 소금을 비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이용한 양치질은 이론보다 해가 많습니다. 소금의 굵은 알갱이가 치아에 심한 마모를 일으키며 잇몸도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소금으로 칫솔질을 대신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양치 후에 입안을 소금물로 헹궈주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손을 씻을 때도 거품이 많이 나야 하는 것처럼 양치질을 할 때도 치약을 많이 짜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할까요? 네, 양치질에서 치약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양치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태를 제거하는 기계적 행동이고요. 다음은 물로서 깨끗이 헹궈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상큼함을 위해서 치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적은 양을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여러 번 입안을 헹궈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치약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게 됐다면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만일 담배를 태우시거나 충치가 많이 있으시다면 치약은 알갱이가 굵은 마모제가 조금 강한 치약을 사용해 주시고요. 치주염이 있다든지 치아에 이가 많이 시린 치각 과민증이 있다면 부드러운 치약, 즉 마모제가 부드러운 세밀한 치약을 사용해 주는 것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 매일 지켜야 할 위생 수칙 하나가 바로 양치질인데요. 보통 하루에 3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양치질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섭취 후 바로바로 그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칫솔질 방법입니다. 단, 산성이 강한 음료수나 탄산음료, 커피 등을 마셨을 때는 바로 양치질 하시는 것보다는 30분 여유를 두고 양치질 하는 것이 치아 표면 건강에 더 좋을 수 있고요. 아니면 물로서 가볍게 입안을 헹군 후에 양치질 하시면 치아 표면을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아침에 양치를 많이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양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람은 잘 때는 입안에서 침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 우식이나 치주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양치질 방법은 환자의 나이와 치주 질환의 진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음식을 먹는 부분을 깨끗이 동그라미 그리듯이 닦아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치주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는 치아의 목 부위, 치관과 뿌리의 사이 치경부를 깨끗이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양치질 하실 때는 앞뒤로 횡으로 닦지 마시고 아래 위로 닦아주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하실 때는 순서를 정해서 두서없이 닦지 마시고 꼼꼼하게 순서를 정해서 닦는 것이 빠진 부위 없이 치아를 닦을 수 있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치아 관리만 잘해도 장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6세부터 영구치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100세까지 사용하려면 90년 이상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함께 비타민과 수분 섭취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